안녕하세요. 모두의 언어치료사 찐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와의 소통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물 이름 말하기에서 단계별로 힌트 주는 방법을 다뤘는데요. 혹시 그때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후속편으로 동작어 말하기에 관한 연습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동작어, 행위어, 즉 동사를 말하는 방법인데요. 주변에 동사를 말씀하기 어려운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동사는 명사에 비해 어휘를 배우고 표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상의 이미지를 짧은 시간 안에 구체화하고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또 명사는 관련 범주가 여러 가지라서 의미적으로 공유하는 특성이 있어서 연상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냉장고는 가전제품이자 주방가전, 또 정수기도 같은 범주 안에 있어서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연상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동사는 명사에 비해서 동작 어휘들 간에 공유하는 그 의미적인 특성이 적기 때문에 연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동사를 배우고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더 복잡한 단위의 구나 문장을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렵지만 너무나 중요한 동사 말하기 연습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유념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어휘 선정인데요. 구조화된 상황, 즉 치료실이나 연습 상황에서는 반복적으로 훈련된 어휘는 일상생활로의 그 일반화가 잘 됩니다. 하지만 연습을 많이 하지 않은 단어는 이 일반화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사용 빈도가 많을수록 어휘 산출이 쉬워지기 때문에 환자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어휘를 미리 선정해서 가르쳐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사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단단어 수준에서 배우는 것으로 그림이나 영상을 보고 먹다, 먹어요와 같이 딱 한 단어로 연습을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장 수준으로 누가 무엇을 먹어요와 같이 어휘의 의미 관계를 고려한 방법이죠. 둘 중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말소리 이해가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한 단어 수준으로 연습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어느 정도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문장 수준이 더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문장 수준에서 동사 연습을 훨씬 많이 하는 편입니다. 명사든 동사든 이름대기 활동과 같은 어휘 연습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화입니다. 연습을 많이 해도 실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표현이 안 된다면 일반화가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특별히 일반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된 연구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동사 중재 방법에 관한 연구인데요.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동사 중재 방법은 제가 한국어로 변환해서 조금 더 쉽게 만든 버전이고요. 일단 동사, 즉 행위어를 선정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대상어를 필요로 하는, 즉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먼저 좀 선정을 해주시고요. 또 그 동사 중에서도 환자분과 친숙한 어휘들을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 어휘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먹다, 먹는다, 먹어요를 알려드린다면 행위자, 대상, 행위를 중심으로 문장을 한 3개 정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아이가 포도를 빈칸으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또 아들이 밥을, 강아지가 빵을, 이런 식으로 목표 어휘가 들어갈 곳은 빈칸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환자분이 혼자 읽게 하셔도 되고요. 어려워하신다면 함께 읽어주세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앞에 주어가 되는 부분 행위자가 다 어휘가 달라요. 강아지, 아들,
아이, 조금씩 다른 어휘를 선정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 단어가 적힌 이 글자들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구글 이미지를 검색하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사진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 단어를 이해를 시켜주세요. 구어 표현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빈칸 채우기를 함께 쓰는 것을 병행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세 개의 문장 중에 하나를 선정해 주세요. 조금 쉬운 걸로 선정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독 잘 안 되는 걸 선정하셔도 되고요. 그럼 보호자분께서 알아서 하나를 정해 주세요. 그래서 다양한 질문으로 여쭤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포도를 먹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러면 좀 다양한 질문으로 어디서 먹어? 왜? 언제? 이 한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문사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질문이 갑작스럽게 바뀌면 대답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를 좀 드릴 수 있어요. 어디에서 먹어? 거실에서 먹을까? 화장실에서 먹을까? 이렇게 보기를 주셔도 좋습니다. 스스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아직 표현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보기들을 좀 많이 드리셔도 좋습니다. 글자로 보여드려도 되고 아니면 청각적으로 들려드려도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는요.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과 그 구조가 비슷한 문장을 제시하고 어떤 네 또는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세요. 이 질문이 맞는지 틀리는지 스스로 대답하실 수 있도록요. 예를 들면 방금 우리가 아이가 포도를 먹는다라는 어휘 연습을 했죠. 그러면 나무가 포도를 먹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시고 여자가 의자를 먹어? 빵이 강아지를 먹나?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주어와 목적어가 바뀐 문장을 일부러 들려드리기도 하시고요. 좀 엉뚱한 문장으로도 한번 들려드려서 먹다라는 어휘를 자꾸 듣고 스스로도 말씀하시게끔 반복 연습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로는 다시 1단계로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이가 포도를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문장 채우기를 하셔도 되고 또는 그림을 보시면서 이 사람 지금 뭐 해? 라고 물으셔서 동사를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아유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보호자분들이 더 쉽게 연습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문장을 연습할 그림을 띄웁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림이 좋겠죠. 사람이 밥을 먹고 있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그림이라든지 그런 사진이나 그림을 좀 준비를 해주세요. 먼저 개방형 질문을 해주세요. 환자가 스스로 답변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보다 개방적인 질문을 드리세요. 예를 들면 아이가 사과를 뭐 하지?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아이가 뭐 해? 이렇게 조금 더 개방형의 질문을 해주십시오. 자, 대답을 한다면 넘어가시고 못한다면 이 다음 단계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문장이 적힌 글자를 제시하고 동작어, 즉 동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빈칸으로 남겨두세요. 그래서 빈칸을 남겨두고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지 보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자가 짜장면을 여기 들어갈 게 뭐지? 먹어, 주어, 씻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아까 첫 번째 단계는 거의 구어적인 힌트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글자도 같이 좀 보여드려서 좀 더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구글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그 먹어요 우리 목표로 한 동사에 대해서 제스처로 좀 표현을 해주세요. 여자가 짜장면을 뭐 하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렇게 많이 단서를 드려도 환자분들이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이 전혀 말씀을 못 하신다면 일단 정답을 알려주세요. 여자가 짜장면을 먹는다.
여자가 짜장면을 먹어요. 편안한 문장으로 동사를 채우실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어적으로 모방을 시킨 후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문장 전체를 따라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3단계는 따라 말하기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하기도 한데요. 환자분의 언어 수준에 따라서 2어절이나 3어절로 길이를 조절해서 구어 모방을 시키세요. 잘 못하시는 분들은 먹어요, 먹는다 를 모방시켜 드리고, 좀 하신다 하면 볶음밥을 먹어요 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 정도는 좀 거뜬하게 따라 하신다 그러면 점점 길게 여자가 볶음밥을 먹어요, 또는 주방에서 여자가 볶음밥을 먹어요, 조금 확장해서 자꾸 따라서 말씀하시게끔 시켜주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형태로 질문을 해보세요. 누가, 어디,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누가 자동차에 타? 남자가 뭘 타? 남자가 언제 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5번째, 일부러 부적절한 문장을 들려주세요. 네, 아니요로 답변하고 만약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시면 다시 한번 문장을 수정해서 말씀하시는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짜장면을 먹고 있는 그림을 보면서 여자가 짬뽕을 먹네, 맞지? 이렇게 물어보신다거나, 남자가 짬뽕을 먹어?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아니야, 그러면 누가 먹어?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그럼 여자가 짬뽕을 먹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적절한 문장을 산출하시게끔 도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환자분이 적절히 대답을 못하셨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힌트를 주시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힌트를 주는 게 좋아요. 글자로 된 보기를 드리거나 또는 첫 음절을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선택형 질문으로 화장실에서 먹어, 주방에서 먹어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대로 구어를 모방하실 수 있도록 따라 말하기에 힌트를 주셔도 좋습니다. 한번 연습할 때 한 가지 어휘를 최소한 5번 이상은 지속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하시기를 권하고요. 말하기와 쓰기를 함께 병행하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미미한 문법적인 실수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예를 들면 먹어 라고 해야 되는데 먹다, 먹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문장 내 의미적인 관계를 연습시키고 동사 어휘를 한 번 더 표현하시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문장, 더 나아가서는 더 긴 대화 수준에서 단계를 높여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첫 번째, 개방형으로 질문하세요. 뭐 해? 이 남자는 뭐 해? 이런 식으로 개방된 질문을 하시고요. 두 번째, 문장 완성입니다. 남자가 자동차를 뭐 해?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때 문장을 글자로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대답을 잘 못하신다면 보기를 주세요. 남자가 자동차를 타, 먹어? 이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세 번째, 따라 말하기를 합니다. 자, 따라해봐. 남자가 자동차를 탄다. 시작! 남자가 자동차를 탄다. 혼자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안 되면 같이 연습을 하세요. 네 번째는 다양한 형태로 질문을 해보세요. 누가, 어디,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누가 자동차에 타? 남자가 뭘 타? 남자가 언제 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다섯 번째, 일부러 부적절한 문장을 들려주세요. 네, 아니요로 답변하고 만약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시면 다시 한번 문장을 수정해서 말씀하시는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휠체어를 타? 여자가 자동차를 타? 이런 식으로 일부러 틀린 문장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는 어느 정도 순서가 바뀌셔도 괜찮고요. 또 이 단계에서는 너무 수행을 잘 하신다면 다른 단계로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3어절의 문장이 너무 쉬우시다면 문장을 더 길게 연습을 하셔도 좋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연습을 어떤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되나요? 갖고 계신 사진을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아이들이 쓰는 동화책을 보시면서 말씀하셔도 되고, 뭐 신문이나 잡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구글 이미지 사진을 검색하셔서 어떤 장면을 보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가능한 한 단순한 동사 사진을 좀 보여주시고요. 어느 정도 동사를 말씀하실 수 있다 하는 분들은 다양한 동사가 들어간 그림을 제시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이메일 주셔도 좋습니다. 당장 어떤 동사, 어떤 동작어 어휘를 연습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래 링크를 걸어 둘게요. 예시 문장을 보시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명사 어휘와 오늘 말씀드린 동사 어휘를 실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영상을 소개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의사소통으로 속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